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죠. 바로 그 합의를 위해서 아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한 2년 정도의 과정이 기본적인 과정이 있고요. 그게 또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4년, 5년 이상 준비해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면서 거기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내는 그 리듬이 바로 핀란드의 리듬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 교육개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개혁의 추진, 그 다음에 개성과 소질, 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 우리는 교육을 경쟁력 있는 인간 또는 어떤 이 노동력, 어떤 미래사회의 노동력이라고 보는 관점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안에 있는, 아이들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 또는 그 어떤 재능이랄지 그런 것을 끄집어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의 기술이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너무 지식 전달 그리고 그것을 이 선다의 문제로 맞나 틀리나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이 역량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그 참 부끄러운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로서의 차별 없는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거. 이건 뭐 우리 지금 교육관님들이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이 평등교육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개인들의 개성과 창의성과 이 발전 가능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영어, 똑같은 수학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를 요구하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이 아이들의 그 꿈과 아이들의 어떤 상상력을 짓밟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의 상생. 지금까지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성처럼 존재했습니다. 교사는 그냥 지역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발령났죠. 다른 나라는 대부분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거나 모시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이 지원하면서 우리는 발령을 하는 제도로 있다 보니까 교사가 지역사회에 너무 결합이 떨어져가지고 지역의 문제와 학교의 교육이 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벽을 허물고 있긴 한데 저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그런 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이제 7가지의 저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교육부 개혁, 교육부를 사라져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톱다운 서포터로 말하자면 변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핀란드에서도 그렇고 스웨덴 여기 싱가포르도 그렇고 독일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변화에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교육과정이 핵심이에요. 교육과정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교육과정의 말하자면 행정을 바꿔야 되죠. 지금 저도 놀랐는데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십니까? 네?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학교 다니면서 생활기록부에 적히려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닌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거 국가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몇 차 교육과정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교장 임용제도의 개혁. 이것은 저는 교장을 임기를 2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장의 역할과 교장의 임용하는 과정, 이 과정을 좀 변화시키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육행정의 혁신, 위에서 우리는 솔직히 위를 바라보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교육 관련된 부정과 비리의 척결, 이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딱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사학 비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나 입시 선발 제도의 개선. 저는 이 7가지가 일종의 교육개혁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적폐 청산이 지금 촛불 시민혁명의 핵심 그거 아닙니까? 이 7가지를 하지 않고 아무리 대통령이 공약한 무슨 뭐 고교 학점제니 무슨 저 국정과제를 한들 무슨 변화가 오겠냐 이거예요. 네? 제가 전략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교육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든 좋습니다만 왜 교육개혁에 관한 문제를 국가교육회의가 한참 논의해가지고 어느 날 발표해야 되는가? 왜 국가교육위원회가 뭔가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발표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저는 17명의 교육감과 예? 교육단체들, 교원단체, 정부, 기업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예? 왜 그걸 누가 준비하고 누가 끌고 갔냐 이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함께 한번 크게 논의해보자. 원탁회의를 해보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좀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봐야지 너무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교육개혁을 위한 좀 큰 원탁회의,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정말 합의가 가능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고 합의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미루면서라도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테이블을 여러 차례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를 저는 국가교육회의든지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저는 국가 전략의 하나로 학교를 좀 변화시키자. 우리 지금 혁신학교라고 해서 변화를 위한 모색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 물론 지역적에 따라 그러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학교가 지금 메인스트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혁신학교는 지금 송파나 다른 데서 보듯이 마치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메인스트림 전략, 말하자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참 많은 것들을 제대로 못했는데 딱 잘한 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자유학기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상덕 선생님 부원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자유학기제는 메인스트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과 한 5, 6년 만에 왜 혁신학교는 그렇게 못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이름도 혁신학교나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은 장명을 미래학교라고 했습니다. 미래로 가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혁신하자고 하면 뭐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위한 한 8년쯤의 계획을 세워보자. 앞으로 8년 뒤에는 학교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을 전제하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보자는 거죠. 속도는 학교에서 선택하게 하고 이니셔티브는 학교에서 갖도록 하되 교육청과 교육부는 그걸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위에서는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7가지 제가 이야기한 거 바로 저는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운동으로 아까 독일의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텀업 운동으로 말하자면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혁신학교처럼 몇 명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모아서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50% 이상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혁신학교 가자. 좋아. 갈 수 있어. 합의가 되면 가고 합의되지 않으면 가지 않는 저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합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그걸 학부모나 교사가 50% 이상 합의하면 가고 합의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을 겁니까? 오늘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는데 그게 50%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긴 가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살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게 97페이지 97페이지요. 저는
혁신학교를 위해서 50%의 지지를 어느 날 갑자기 물어가지고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든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걸 전제로. 그러나 첫 해, 두 번째 해는 여기 군살 빼기만 하세요. 군살 빼기만 하세요. 학교 구성원 간에 소통이 부족했으면 소통을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으면 일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자기들의 미션을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학교가 스스로 기다려주자 이거죠. 한 2년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가 꽂히면 바로 잘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아래로부터 자기를 정말 저는 싱가포르에서 이야기했던 thinking school 좋습니다. 생각하고 기획해야 돼요. 네.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이 제안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운동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거세게 시작되길 바라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해보자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큰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5분의 발표를 한 번에 듣는다는 게 거의 뭐 중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숨이 좀 바쁘실 텐데, 바쁜 숨을 또 달랠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부터 약 한 7분 정도 쉬고 6시 5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홍범 대표님이시고 고맙습니다.